남자는 태어나서 3번을 운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기회를 다 써버렸습니다. 3번이나 봤으니까 저는 3번 태어난 것과 다름없겠네요. 오늘은 스즈메의 문단속 마지막 장면의 배경을 이끼 테라리움으로 만들 겁니다. 제 방 구석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화의 기억이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즈메의 정서를 살려 원목 반지로 문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옥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작부터 상상도 못한 재난이 시작됩니다. 칼로 약 2mm 두께의 나무를 자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의 결을 따라 자르는 세로는 쉽게 잘리는데 결을 따르지 않는 가로로 자를 경우 칼질을 수차례 해야 비로소 잘립니다. 날의 소모도 상당히 빠르기에 자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여러 번의 칼질 후 손으로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안짝과 바깥짝이 준비됐습니다. 문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4~5도를 자르는 바람에 잘 맞지 않네요. 돈이 없으면 장비가 없고 장비가 없으면 유비와 관우도 없습니다. 이럴 땐 잘 끄트머리를 이용해 직각을 확인하고 칼로 살살 긁어내며 각을 맞춰줍니다. 신카이 감독의 신작인 스즈메는 이전작인 너의 이름을 재밌게 봤었고 무엇보다 집사이기 때문에 안 보고는 참을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재난을 다루고 있으며 분명 슬픈 장면이 나오겠구나 각오해야겠네 하고 갔는데 영화를 보고 제가 위로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느낀 스즈메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영화에 가까웠어요. 틀을 붙일 때는 종이 위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젠장. 힘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머리마저도 안 좋은 거 봅니다. 나무는 참 재밌는 소재입니다. 같은 모습을 하지 않는 자연이기 때문이죠. 밋밋한 주황색의 면적을 피해 조금 더 특별한 검은 부분을 많이 담으면 지루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즈에 맞춰 재단하고 문보다 작아서 폐기하고 아쉽지만 보다 밋밋한 패턴을 고릅니다. 헌데 오이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 미미지처럼 보이네요. 어쩌다 보니 컨셉과 딱 맞습니다. 다른 걸로 보인다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좀 썼습니다. 틀을 대고 문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과 틀 둘 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나온 틀은 2개의 틀을 서로 붙여서 두껍게 만들 겁니다. 뒷면의 디테일을 포기하는 스즈메의 어머니께서도 하지 않을 일종의 날림 시공을 보고 계십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다듬어줍니다. 손잡이를 만듭니다. 소재가 나무이기에 칼로 둥글게 자를 수가 없어 작은 네모로 자른 다음 사포로 둥글게 다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온 문손잡이는 막대 형태로 처음에 나온 문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사포로 다듬으며 막대를 만듭니다.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 테라리움을 구상할 때 표지에 나온 온천을 배경으로 할지 마지막 문이 있던 곳을 배경으로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이자 위로와 치유됨과 동시에 마무리되는 곳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갖는 상징성을 생각했네요. 이건 문이죠. 문은 열려야 합니다. 스즈메가 닫으려고 하던 문을 계속 닫아 놓을 수는 없으니 경첩을 달아주겠습니다. 단단한 종이로 경첩이 있을 위치에다 놓으며 틀과 문을 본드로 고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힘과 머리 모두가 패배하는 바람에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날림 시공을 한 뒷면이 정면으로 오게 만들었네요. 인생은 경험입니다. 저처럼 모자란 사람은 계속 부딪히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는 두려우나 실패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으며 실패가 깃든 성공은 무척이나 단단합니다.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경험했던 것들이 길을 알려줄 겁니다. 문이 열리네요. 다음은 문 뒤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겁니다. 단순한 네모 형태라 사각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빠르게 고정하고 셜록 현준 선생님도 울고 갈 비율의 비법 소스를 붓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막대로 휘젓지 마시고 탁탁 치면 수평이 맞춰집니다. 다 굳은 시멘트. 어떤 호기심 많은 시민이 덜 굳은 상태에서 흔적을 남겼네요. 그 시민과 야옹이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맛 메로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향이 진한 게 일품이에요. 사포로 모난 부분을 다듬고 강하게 긁어내리면
굵직한 덩이가 뜯겨지며 자연스럽게 낡고 부식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긁힌 자국이 주인님의 발자국 같네요. 세월의 흔적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줄 못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이던 틈을 못으로 쭉 긁어 표현하고 중간중간 내려치면서 강하게 뜯어냅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론 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잘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못을 조금 더 깊이 넣고 내려치니 이렇게 멋진 블럭이 나왔네요. 긁어내기도 하고 깊이 넣어보기도 하고 스쳐보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합니다. 재난을 겪고 온갖 풍파를 견딘 수년이 지난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 비어있던 어항을 테라리움 용기로 사용합니다. 배수가 안되기에 숯을 깔고 위에 중립난석과 소립난석을 차례로 깝니다. 피트모스를 깔아주고 콘크리트를 얹어봅니다. 주변의 식물을 식재할 시간, 무성한 느낌을 낼 미니 헤어그라스, 그리고 이끼들. 스즈메가 도착한 이곳은 슬픔과 상처가 담긴 곳입니다. 동시에 소타의 진심 어린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저 스즈메가 위로받는 영화라 생각했던 생각이 무너지며 소타에 내뱉는 말들에 제 자신이 비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들 그 어떤 시련을 겪든 분명 살고자 하는 마음만은 같을 겁니다. 그 마음을 놓지 마시고 주변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며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주세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 말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 주세요. 제가 받았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착생 실험으로 나지막한 곳에 물먹는 천을 놔두어 지붕 빨간 이끼를 놓습니다. 콘크리트 뒤편으론 토대끼를 배치합니다. 이끼를 배치하니까 마트에 있는 쌈채소 코너를 보는 것 같네요. 안개 발생기만 있으면 아주 그냥 딱이겠습니다. 소소한 디테일은 잡초 역할을 해줄 헤어그라스가 해결해줍니다. 심기 편하게 촉을 나누고 빈 공간에 식재합니다. 작은 키에 헤어그라스가 있다면 큰 키에 시페루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굵고 긴 시페루스가 크기 대비를 나타내줍니다. 헤어그라스나 시페루스나 둘 다 물속에서도 자라는 수초로도 쓰이는 애들입니다. 물속에서는 하늘하늘 거리는 매력이 있는데요. 물 밖에서 이런 정적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블럭을 들어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고 마무리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문은 흰색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문입니다. 간단히 젯소로 한 번만 칠해줍니다. 거칠은 돌과 사포로 굳은 젯소를 벗겨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온갖 순환을 겪었을 문이니 과감하게 긁습니다. 문 귀퉁이에 제조 애기모람을 붙여 문의 디테일을 높입니다. 물먹는 천을 붙였지만 오픈형 테라리움이라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환경 제공이 꼭 필요할 겁니다. 구조물에 비스듬히 문을 놓고 앞에다 애기모람을 마저 놓은 뒤 이번 테라리움의 핵심인 거울을 문 뒤편에다 놓으면 완성입니다.
거울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걸 이용해서 스즈메의 문단 속 트레일러를 틀어봅니다. 주변 초점이 흐려지며 거울 속에 비춰진 풍경에 집중되는 것이 스즈메가 문 안으로 들어가던 이유를 알 것만도 같습니다. 촬영을 위해 작은 책상에다 받침대를 올려두고 패드를 고정하여 영상을 듭니다. 거울을 활용했을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거울 속에 보이는 장면이 다르다는 것. 마치 VR이나 360도 카메라처럼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며 보고 싶은 위치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을 열어 펼쳐진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닐까요? 만약 거울이 없다면 문을 연다 해도 당연히 문 너머의 풍경이 그대로 보이겠죠. 이 풍경을 봤던 이모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스즈메가 미처 닫지 못한 문을 닫아주며 미미지와 함께 상체들이 다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회차 보러 가보겠습니다.